1월 20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주말에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에는 좀 더 느긋한 뉴스가 많이 쏟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는 안철수 씨, 안철수 현상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는 1년 4개월 만에 해외 체류하다가 이제 귀국했습니다. 안철수 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정 부분 기대를 가지고 그에게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8년 전에 한국 정치에 데뷔할 때에 그가 내건 구호 새정치 낡은 틀을 깨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많은 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환호까지는 안 해도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니까 의사로서 컴퓨터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또 상당한 재산도 쌓았다. 그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전통적인 정계의 새 인물 등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 의사요, 기업가요, 컴퓨터 전문가. 이렇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모든 말이 다 새롭게 들리고 새롭게 포장된 것으로 어떤 감동과 어떤 작은 충격을 줘서 그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그가 말하는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몸이다. 안철수 내가 새 사람 아니냐. 지금까지 정치한다고 끄덕거리던 사람들은 다 구닥다리 아니냐. 다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냐. 나처럼 새로운 경력과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했으니까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구체적으로 새정치가 뭔지를 구현하지를 못했어요.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는 도대체 뭐냐?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그는 언제나 또 새정치다. 이번에 귀국하면서도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겠다. 여전히 또 새정치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대가 지난 7, 8년 동안 이 나라 정치를 개혁하는데 새 정치의 모델 틀을 깊이 각인시키고 그것이 과실로 맺어진 게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당신은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 무명의 사회운동가를 자칭하는 박원순 변호사를 서울시장 후보 점에서 지지율 3% 정도였고 그대는 50%가 넘는 지지율인데 저는 그때도 이건 안철수가 나가야 된다. 박원순이라는 사람 뭐 내 후배고 변호사고 하니까 아는 사이지만은 당신이 새정치 주장했으니까 서울시장을 시정을 한번 새롭게 해봐라. 그런데 난데없이 뭐 이렇게 뭐 강원도 뭐 오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염을톱수룩하게 길어가 등장한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껴안고 이 사람에게 양보한다. 이런 거 이 사람을 덜커덕 당선시켰어요. 어찌 됐습니까? 지난 7, 8년 동안 서울시장이 문재인 좌파 정권에 추수하는 그 이상으로 분주하고 그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끝까지 경쟁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덜커덕 이렇게 그에게 힘을 보태줌으로써 2012년 대통령 선거에 비록 아슬아슬한 차이로 박근혜 후보에게 문재인 후보가 낙선하긴 해도 그러나 그가 아주 확실한 그 당시 야당으로서 대통령 후보로 자리매김한데 그대가 결정적 기여를 했고 그것이 끝내는 2017년 5월 10일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는 바탕을 그대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 때 그대는 지난 7, 8년 동안에 박원순 당선, 문재인 당선, 그리하여 이 나라의 서울시장 국정이 좌파 쪽으로 분출하는 계기를 만드는 그 토양을 그대가 뿌린 것입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2017년 5월 10일 대통령 선거에는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내가 보기에는 이른바 보수 진보라는 말 저는 정말 기피하는 사람입니다. 어떻든 보수 진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늘 일관되게 얘기했지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고 했으니까 경제에 무슨 진보, 보수의 어떤 한보, 작은 당신은 그쪽으로 분류될 사람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각자 나와가지고 합산해서 51%를 얻고 문재인 후보는 41% 얻어서 대통령 당선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때 당시는 초기에 문재인 후보를 제압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재인 당선에 이번에 표를 분산시킴으로써 그리고 또 그 기여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귀국해서 그대가 국민들에게 보낸 메시지, 저는 이걸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기 위해서 잠시 메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씨 말입니다. 공항에서 중도 실용 노선의 새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4월 15일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습니다. 그 새 정당은 진영 논리를 배제하고 과거 지향적인 것을 방지하며 그리하여 새로운 실용정당을 만들겠다. 저의 정치적 목표는 행복한 국민, 공정하고 안정된 사회, 그리고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늘 듣던 얘기 아닙니까? 안철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1년 4개월 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국민의 다수가 감동하리라 생각 이 말 했습니까? 늘 같은 말 아니에요. 시작 때 했던 말 지금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도 새정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새정치라는 단어는 저도 92년에 이걸 내걸고 뭐 이렇게 정당도 만들어 봤습니다만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언제나 새로 등장하는 사람이 새정치다 이러면 그 새정치라는 구호가 그게 맞닥뜨려지지요. 그 순간에 전부 낡고 병들고 진영 논리고 지역주의고 패권주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새정치라는 구호를 내걸면 이게 맞닥뜨려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런 중도 실용 노선인의 애매한 소리, 새정치인의 애매한 소리를 이제는 할 때가 아니라는 걸 그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태평성대 같으면 제가 월요일 아침에 안철수 씨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태평성대, 가령 4월 15일 총선거에 어느 당이 얼마만큼 차지하고 뭐 그래도 상관없다. 우리 헌법체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의 자유민주 질서는 그대로 지켜지는 가운데 각자의 정당들이 뭐 큰 정당, 작은 정당, 군소정당이 색색이 이 특성을 나타내는 그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태평성대가 아니지요. 우리 헌법의 위기에 처해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이번 4.15 선거를 통해서 이게 파괴되느냐 안 되느냐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위기의 순간, 헌법 위기의 순간, 누구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그리고 그 우호 세력이 과반수 이상 나아가 3분의 2 이석을 확보하게 되면 헌법은 파괴되고 극좌적 정책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이다. 이게 위기대기요. 그러니까 안철수 씨 그대가 이걸 위기라고 느낀다면 태연하게 새 정치를 위해서 중도 실용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1대1 양극화된 정당은 오히려 여당에 이익을 준다. 이런 말도 그저께 했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저께 그대가 한 말 중에는 헌법 파괴를 방지하고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어야 됐다. 이런 말을 맨 끝에 걸쳤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헌법 파괴 세력, 폭주하는 좌파 정권, 이걸 스톱시켜야 됩니다. 스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이 좌파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하나로 뭉치는데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 있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크게 양보하고 크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안철수 씨 그대가 뭐 이제 오늘부터 국립현충원 들렸다가 광주 들리고 처가가 있는 여수 들린다고 하는데 부산, 대구, 충청도도 들러서 민심을 살펴보세요. 그리하여 이 좌파 정권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 하나 되는데 그대가 하나의 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귀국 전에 SNS를 통해서 그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40대의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정당도 없고 국회의원 한 사람도 거느리지 않았는데 새로운 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느리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는데도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프랑스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안철수 씨 그대가 마크롱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대전제는 자유민주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 이 헌법제도가 지켜지는 가운데 4.15 선거에서 이 치사제가 지켜지는 게 확인된 이후에는 마크롱처럼 하십시오. 마크롱처럼 하세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때 그들을 위한 지지자들이 늘어나고 나도 어쩌면 주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제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